이란 발전소 공격에 5일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며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이어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간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유예를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최후 통첩 유예를 먼저 알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 국방부에 향후 5일간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이란과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중단을 결정한 건 이란 발전소 공격이 중동 전역에 최악의 상황을 부를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신 시설이 타격을 입어서 소통이 완전히 무너지며 서로 대화하기 힘든 상황이란 건데요. 그러면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자신의 맞사위인 제럴드 쿠슈너가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어제 저녁까지 대화했고 오늘도 통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모즈타바 하미네이 이란 새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It's a little tough. We've wiped out everybody. Is that the Supreme Leader? No, not the Supreme Leader.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이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말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면서도 대화 상대 신변을 우려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란 측 협상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SNS를 통해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었다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도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협상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5개 정도 쟁점에서 이란과 합의했다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란의 핵 포기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도 핵무기 포기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 cetera, et cetera.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it done. But I would say there's a very good chan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가져갈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거부했던 조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에는 진지하고 강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핵 포기가 없다면 합의도 없다며 협상 불발 시 다시 공격을 이어갈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re doing a 5-day period. We'll see how that goes.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ll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out. 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으로 공격 재발 방지 약속과 전쟁 배상금 등을 요구해 왔는데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되고 유가가 안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과 이란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 당국은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승기를 잡았다면서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협상을 원했다며 이란 최고위급 인사와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top person, don't forget.
we've wiped out the leadership phase 1, phase 2, and largely phase 3.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당사자가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아니라면서 신변 위협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악시오스는 이란 측 협상 상대는 모주타바의 최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당사자인 갈리바프 의장은 SNS를 통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화 발표는 금융과 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개별 협상을 도왔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외무부 역시 미국과 협상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종전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에 답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며 이란과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שיש סיכוי למנף את ההישגים הכבירים של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미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이란의 발전소를 제외한 군사 목표물을 계속 타격했습니다. 이란도 트럼프 발표 직후에도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여러 차례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죠. 그 데드라인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전 8시 44분이었는데 12시간 전인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 연락을 해왔다라고 말하면서 5일의 유예 시간을 더 줬습니다. 자,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물밑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란의 정확한 공식적인 반응은 그런 적 없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대화를 제어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나 나오는 것은 미국 쪽에서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대화를 제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보도가 있는데요. 뭐 오만과 까타르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란 쪽에서는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이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밑에서는 얘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랍의 한 정보 분석가는 이란이 국민들용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란에서는 시간 벌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 전황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5일간의 유예는 그래도 처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때와는 달리 출구에 대한 이제 의지가 좀 강해졌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금의 상황을 세 가지 딜레마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확전과 수세의 딜레마.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소를 이제 타격하겠다고 했어요. 그 48시간 이내에 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지 않으면. 근데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확전이 불가피해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다고 타격을 안 하게 되면 전황에서 이제 미국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5일의 카드를 꺼낸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 전략과 협상 전략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20여일 넘는 전쟁판에서 자꾸 협상이라는 과거의 관세 협상할 때 카드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2주간 유예를 둔다, 뭐 48시간 조건, 또 5일간 유예.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군사작전의 어떤 흐름에는 사실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분명히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출구 전략의 딜레마입니다. 출구 전략을 설계는 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잘한다고 하는 협상 전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군사 전역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풀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셨죠. 벤스 부통령이 그 이란 측 협상자, 그러니까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매체의 보도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제안을 했다. 제안을 했다. 네. 자, 만약에 그 이란 측 협상자가 이 갈리바프 의장이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협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이란 측의 실권자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아니요, 실권자는 아닙니다. 국회의장이고요. 예. 국회의장이면 대통령보다 서열이 낮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갈리바프 개인적으로 보면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고 상당히 힘이 있는 정치인은 맞아요. 예. 그렇지만 갈리바프가 다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여전히 이란을 지금 베네수엘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갈리바프가 마두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베네수엘라 그 지금 임시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이 갈리바프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미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국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는 게 아니냐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리바프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예. 갈리바프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그 어디선가 집단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미국이 갈리바프를 그런 입장으로 봤다면 상당히 오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힘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지는 사실 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리바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어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국민 지지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에서 30%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런데 힘있고 존경받는 지도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이란의 정치인 내에서는 상식과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모주타바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모주타바와 직접적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누군가, 모주타바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있겠지요. 예. 근데 그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 통로로 갈리바프를 선택한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마두로 대행의 베네수엘라의 그 국가 원수처럼 갈리바프를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여러 중재국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국 매체에서는 튀르키예와 이집트, 파키스탄 이 세 개 나라가 중재국으로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각자의 이익이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거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자 지구 평화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바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튀르키예의 모습을 외교적으로 지위가 제고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도 있고, 근데 이란의 또 미사일에 또 공격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뗄 수 없는 그 위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협상에 지금까지 했던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있는 것이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접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을 작년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즉 이란이든 이란과 미국 모두가 관계가 좋으면 중재자 역할이 더 상승할 거고, 어느 한쪽이라도 좀 친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파키스탄이 카드가 좀 떠오르는 것이고, 이집트하고 카타르는 지금 이란의 지금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누가 과연 이 전체적인 지휘 통솔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장악력은 1인 장악력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건지 모호한 상황에서도 이란의 소식통처럼 계속 여러 가지 이란의 입장을 전해줬어요. 전쟁 배상금을 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식통을 잘 활용한다면 정보 교환이 되고, 그다음에 대화의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잘만 하면 협상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채널이 구축되어 있는 측면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게 있겠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한 발언대로라면 앞으로 5일간은 큰 군사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 자신의 뜻대로 뭔가 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란의 거센 공격이 올 경우에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까요? 일단 이란이 거센 공격을 먼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할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엇갈리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지금 대화의 국면으로 좋게 보면은 한없이 좋게 보려면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지 말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지금 미국 해병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해병대가 중동에 도착하는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5일하고 거의 같아요. 즉, 좀 비관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만 띄워놓고 시간 벌기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 군사 배치가 돼서 공격할 준비가 될 때까지 협상칼을 띄워놓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즉, 이번 대화는 진심이 담긴 게 아니라 시간 벌기용이다. 이번에 이란을 공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예. 핵협상 도중에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이란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란이 전화를 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 근데 이란은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대화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안정시켜서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지 진실하게 지금 대화를 우리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다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네, 신빙성이 낮다. 확실한 거는 금요일에 중동 지역에 미 해병이 도착한다. 그거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그 협상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제시하고 있는 요구안 자체가 간극이 너무 커서 협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5가지 합의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에도 동의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전통적인 협상 전략이죠.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을 미리 얘기해서 상대방이 이미 수긍했다는 식으로 하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거든요. 예. 그러고서 이번에 6대 조건을 이야기한 거 보면 이게 사실은 뭐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 안 되고 작년에 10일 전쟁 때 타격을 했던 세계 핵시설 해체하고 그다음 미사일 군축도 하고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하고 원심 분리기 외부 감시한다. 이건데 이거를 이제 간단히 이제 이야기하면 미국이 이란 공습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표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체포 작전 때 레짐 체인지는 안 됐지만 레짐 체인지에 준한 효과를 유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결국은 미국의 정책을 수긍하는 식으로 약간 태세를 전환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술적이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게 이란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란 공습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핵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대리 세력하고 디커플링 이거거든요. 두 가지를 달성하면 레짐 체인지, 즉 신정 체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레짐 체인지에 준한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란하고는 접점이 너무 크죠. 이란은 전쟁 배상 원하고 재발 방지 요구하기 때문에 극과 극이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높은 요구 조건을 제시했느냐? 이것도 협상 전략이죠. 뭐냐면 트럼프는 굉장히 최고로 높은 요구 조건을 먼저 제시한 후에 조금씩 낮춥니다. 예. 그래서 접점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낮춰진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니까 대화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고 종용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앞서 그런 말씀 해주셨죠. 트럼프의 말을 집중하지 말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 지금 지상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얼마 전 사직한 그 켄트 전 미 대테러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시 재앙이 될 것이다. 인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의미를 좀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지상군이 들어가면 뭐 100% 성공해서 슈퍼맨처럼 미군이 엄청난 능력으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잡히지 않고 공격을 성공하고 나온다면야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조 켄트가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미군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젊은 병사들이 인질로 잡혀서 전쟁의 볼모가 된다. 그런 불행한 일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상대적으로 이란의 전쟁에 비하면 훨씬 쉽다는 얘기죠. 이란이 훨씬 어렵거든요. 지형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준비된 상태도 그렇고. 그럼 미군이 지상군이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상전을 한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답은 안 나오는 일이거든요. 뭐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 아니면 이란과 UAE가
뭐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란은 절대 영유권 다툼이 없다고 하는 이 섬 세 개를 점령한다 이런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거죠. 점령은 하겠지만 과연 그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동 격사 아니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서 뭔가 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오히려 쿠웨이트나 이쪽에 있는 병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본토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하나 미국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이 원하는 그림이죠. 이란은 좀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작전을 쓰고 있는데 유가를 최대한 올리는 거, 그리고 미군의 피해를 최대한 늘리는 거. 그래서 미국 여론을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전략인데 이란의 그러한 전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는 꼴이라는 게 지금 사실 조켄트가 얘기한 걱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지금의 상황을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그런 파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파손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건하고 다시 정상화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의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정말 이란 내에서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이란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시설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걸프국에 있는 뭐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화까지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을 볼모로 해서 이란이 혼자서 싸우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전략을 펼친 건데,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일부 먹힌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을 수세로 몰아넣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사일 재고량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 그 미사일 방공망을 또 와해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이 핵 협상을 하면서 갑자기 그 공습받듯이 타격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는 상당 기간 플랜 B 전략을 구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 전체가 에너지 위기, 그다음에 민간 정유시설 파손으로 인해서 받게 될 도전 요소,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더 강공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도 좀 놀라운 건데요. 예.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화당 마가 지지층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92%가 찬성을 하더라고요. 8%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조켄트도 그렇고 터커 칼슨도 있고 마가의 스피커들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란 전쟁을 반대하는데 92% 마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잠깐 고무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5일 여유를 준다고 이게 싹 바뀐 거거든요. 네. 36시간 만에 바뀐 겁니다. 그렇죠. 불과 12시간 만에 남겨놓고. 예. 그랬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냐 가지고 미국 내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 중에 하나 재밌는 거를 한번 봤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그 분석은 뭐냐면 이거는 이란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건 지난 36시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국방 예산 지금 전비 2천억 달러를 제출해야 되는데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절망감이 있고, 예.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금리 인하가 실패를 했고, 이러한 조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은 압도적으로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이 반도체의 중요한 헬륨을 생산하는 카타르 시설이 망가지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개선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경제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거지 이란을 고려한 건 아니다라는 게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미국 여론이다 이렇게 보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된다면은 결국엔 유가는 $7까지 갈 거고 $7 가면 중간 선거는 깨끗하게 패한다는 그러한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전쟁 며칠 만에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중봉기 가능성이라는 그 정보가 사실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상당한 유인책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정보가 이제 정치화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미국에서도 뼈아픈 역사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때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 정권이 WMD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결국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도 역사에는 이라크 전쟁이 아니라 이라크 침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정보가 정치화되면서 그게 미국까지 건네지고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양자에 기반한 군사작전, 즉 예전에는 중동을 대상으로 다국적군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양자 연합작전을 할 정도로 그 정보가 정치화돼서 이 후폭풍이 컸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교훈의 그 도출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민군 관계 차원에서 그다음에 정보의 정치화가 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교훈 도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란에 대해서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거둔 군사적 성과를 이스라엘 이익 보호를 위한 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열심히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이 상당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최소한 3주는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란의 군수시설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면 3주의 정도 공격을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요인 암살 명령을 받은 거를 그걸 암살 명령, 철회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멈추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된다면 절대 멈추지 않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도 이번 협상의 대상으로 같이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결국 이스라엘이 협상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전쟁은 계속해야 되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들어주기는 하지만 전쟁은 계속 이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네, 앞서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예측이 틀렸다라는 보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봉기가 일어날 조짐이 전혀 없습니까? 어떤가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봉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취합한 이란 내부 정보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정권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권을 넘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허탈해한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우리에게 폭탄을 터뜨려서 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는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란 정부가 동원을 하는 행사에 나가지는 않지만 열심히 헌혈하고 열심히 구제활동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붕괴된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이란 교포들입니다. 해외에 있는 이란 교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정권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반반으로 갈려요. 한쪽은 계속 파괴해서라도 정권을 넘겨야 된다는 데가 있고 아니 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안전하게 데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끝나면 나와라 그러지만 폭탄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내 목숨을 지키는 게 바쁘죠. 시위는 뒷전이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자, 앞으로 유예 기간 5일을 더 준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5일 동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군사적 압박 카드는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고 물밑 협상을 하는 가운데 이란의 변화를 보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키나와에서 30일 해병 원정대 보냈고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10일 해병 원정대 또 추가 증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최대 압박 카드고 그다음 82 공수사단 이야기 꺼내는 것도 그런 압박 카드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게 이제 압박 카드가 일부 시행될 가능성 그게 이제 우려의 지점이라는 거죠.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점령을 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 있게 되면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가 탄약 보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칙적으로 그걸 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개시했던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협상의 여지는 더 닫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중간 점검과 판단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가동될지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연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란의 외무장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란 측에서는 이란에 협조할 경우 해협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지는데 우리는 외교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동맹도 지켜야 되고 국제 룰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도 지켜내야 돼요. 예. 이런 삼박자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22개국 공동 성명에 이제 동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란 전쟁에서 그 전역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즉 군사작전과 에너지 안보를 분리하는 그런 메시지를 외교적으로 내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하고의 소통도 필요한 것이고 동맹국 그다음에 나토국 이렇게 22개국 그 규탄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정보 교환 이런 것도 필요한 거겠죠. 네. 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공세가 이어질 것인가 앞으로 5일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중동 사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말을 뒤집었죠. 이번 전쟁이 외교 국면으로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이란에서는 협상 자체를 부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트럼프가 48시간 최후 통첩이 나온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타코니까 또 말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하루 말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또 군사적인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종전의 출발점으로 봐야 됩니까? 협상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48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안 하면 초토화시키는데 어디를 초토화시키냐면 가스 화력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요거 100억 달러 지어서 만든 건데 초토화 된다면 정말 이란이 치명적인 타격이죠. 그런데 48시간 중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시간이 경과할 때 5일간 유예하는 지시를 국방부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타코라는 표현을 썼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고 해서 항상 꽁무니를 마지막에 뺀다라는 그래서 또 물러섰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유의 협상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줘서 상대방을 밀어붙이면서 또 일정 기간 동안에 협상을 이끌어낸 다음에 다시 또 후퇴하는 전략. 뭐 그것이 겁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이고 일단 이러면서 다시 또 협상 뉴스를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개 항의 항목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프트 특사하고 큐시너 사위가 지금 이제 이란의 어떤 국회의장 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 외무부는 또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종전으로 가는 뭐 출구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이라 이거를 뭐 미치광이 전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이 미치광이 전략이 맞는지 그냥 매드메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말이 바뀌다 보면은 협상의 상대방들이 이 사람이랑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급하죠.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서 유가가 천방지축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이거는 미국의 물가가 아마 천소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또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서 결국은 오는 11월 본인의 중간 선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종전하고 싶은 급한 심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란 협상에서는 누가 갑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물밑에서는 뭐 양측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내가 먼저 절대 협상하자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란도 우리는 종전에 아직은 예. 준비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정신분석학적인 뭐 그런 측면보다는 양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4월 중순 둘째 주가 되면 뭐 나프타라든가 여러 가지 LNG 공급 이런 것이 이제 한계에 오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5, 6주 정도의 지금 미국, 예. 중국 방문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둘째 주까지는 아마 끝내야 되는 최대 데드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하루 뭐 말을 바꾸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는 않고 예. 빨리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지금 조급함이 조금은 묻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외신 쪽에서는 조금 극단적으로 보는 데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병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문제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여파가 너무 크다는 점이에요. 일단은 트럼프가 간밤에 또 한 번 물러서면서 유가는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증시는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유가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뉴스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급등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란 내에 5일 내에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 발언과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이라는 효과로 좀 이어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 자산을 선호해서 어느 정도 좀 위험 자산에 조금 자산이 이동하는 이런 모양새가 비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심리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잖아요. 거기다가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 등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왜 올라갔나 생각을 해보면 수요도 있겠지만 뭐 공급도 있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트럼프의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국영 TV에서는 이제 어떠한 가시적인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대화 내 진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한동안은 이러한 뉴스에 이제 급등락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까지는 뭐 전쟁의 종료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남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설명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란 쪽에서는 이 대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아예 뭐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트럼프가 꽃무늬를 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종전에 이른다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15가지를 기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게 이란 핵물질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그거를 미 지상군 병력이 들어가서 가져오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양측이 다 인정할 수 없는 조건들이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있을 수 없거든요. 배상금은 진나라가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본인 승전, 종전의 조건이 이겼다라는 건데 그걸 부인하는 행태를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이번 전쟁의 발발 원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2주만 지났으면 핵탄두가 완성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가지러 간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그걸 허용한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 무마를 시키긴 하지만 너무 지금 양측이 내세우는 조건이 첨예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면은 조율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만약에 대화가 되고 있다 그래도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누가 더 급하냐를 표현하면 모두가 다 급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청 교수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비일이에 따라서 주가 시장, 환율 시장이 맞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죠. 예. 또 이란도 뭐 신정 체제라 일단 봉기는 일어나진 않지만 전쟁을 해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아주 최악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지만 또 정권을 지금 쥐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호락호락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기하는 또 종전협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워싱턴과 테헤란이 상당 기간 주도권 싸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란 당국자에게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차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가 미국의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죠. 이번에 이란이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그래서 저 같은 면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측의 불신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은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란 핵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 뒤에 이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시켰고요. 사실은 작년에 뭐 한밤의 미드나잇 작전이라고 그래서 3군데 지역을 공격을 했죠. 12일 전제.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뭐 이란 입장에서는 워싱턴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가 강하고요. 특히 이 휴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뭐 상당 부분 파괴해서 50%는 파괴했다고 하지만 아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대로 이 협상이 진행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어렵고요. 또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인구만 해도 9,500만이거든요. 1억이네요. 사실은 거의. 걸프, 사우디니,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다 합쳐봐야 5천만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럼 중동 쪽에서 큰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네요. 페르시아라고 그래서 저희가 역사성으로 볼 때도 간단치 않은 나라죠. 많은 피해를 봤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휴전협정은 단기에는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이 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대외적인 외생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살펴봤는데요. 이 불확실성, 아까 남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한마디에 어제 우리 코스피가 6%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할 땐 크게 급락하고 오를 때는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됩니다. 슬슬 어떻게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많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뭐 AI,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그나마 다른 상대 국가들에 비해서 좀 작용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다시피 어떤 증시라는 게 어쨌든 위험 성향에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증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크게 등락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증가되었던 이런 것들이 계속 대규모의 자산이 크게 이동하는 형태로 좀 더 변동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위험 자산의 어떤 큰 변동성에 더해서 최근에 보면요. 이 전쟁 발발 직후에는 금 가격이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증시도 하락하고 금도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모두가 다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험이 있다,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게 심리죠. 그래서 금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양상이 다르죠.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비트코인도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전쟁의 그 위험보다도 전쟁의 그 대상이 국제 유가, 즉 에너지를 바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끌어올리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 금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뭐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 혹은 금리 인상을 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좀 시장의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달러랑 이제 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금은 또 이자를 주지 않는 상품이기도 하고 예. 또 국제 결제가 석유가 이제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이런 석유 재화에 대한 달러 결제 수요도 증가하면서 네. 이제 달러는 올라가는 이렇게 자산별로 예. 조금 더 차이가 존재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그리고 우리 원화 이런 가치는 급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가치가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가 1,510원마저 넘어섰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1,480원대란 말이죠. 고환율 이런 것들이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환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하나 채널이 작용할 수 먼저 있고요. 물가부터.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요인으로 하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엔화라든지 이런 아시아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좀 약세로 가는 네. 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러한 국가들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어쨌든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렇게 돼 보면 사람들이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조금 이 국가들이 어렵지 않겠는가 예. 이러한 것들이 통화의 약세의 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것이 환율 자체 그 문제보다도 환율과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수급과 공급만 차질과 같이 다 같이 결합되면서 성장 자체를 좀 위협하는 하방 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환율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좀 성장 자체를 떨어뜨리는 위협으로 작용할 네. 수 있다. 다만 이제 국내의 어떤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받쳐주면서 어떤 개인들의 투자가 조금은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추세적인 어떤 글로벌 자산이라든지 이런 물가의 흐름을 좀 반대로 가긴 네.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이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만이라는 말이 많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의 양상이 에너지 전쟁을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카타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불가항력 이런 것들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엔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일단 뭐 한국 선박은 26척이 지금 갇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유조선이 9척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화물선, 보급선 등이 갇혀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일부 페트로 위안이라고 그래서 위안화를 쓰는 나라들은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뭐 중국, 예. 인도 등 브라질 등이 나가고 있고요. 드디어 일본이 이제 협상을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사실 일본과 이란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과거에 아베 예. 총리가 방문을 할 정도거든요. 네. 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일본 선박의 통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돼야지만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협상을 해서 빠져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죠. 저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부 장관과 이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통화를 했다고. 네, 그래서 예. 빨리 저희도 9척의 유조선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으로 이란과 맨투맨으로 협상을 해서 빠져나온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값 공급이 자동으로 잘 되면 예. 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네. 우리도 일본과 이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테헤란로가 있고요. 관계가 좋지 않았었습니까? 네, 70년대 아주 좋았죠. 테헤란 시내도 이제 한국 거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이란의 이 국제 정치를 여기서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하여튼 뭐 79년 이후에 팔레비 왕조가 물러나고 하메네이 시스템 신정 체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미국과 상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 미국과 한때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 이제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
국제 정치에는 정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네.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의 뭐 이란 전쟁의 3대 5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아니 과거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렇게 정보가 없었나? 이란을 쳐서 이 전쟁이 본인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에 관해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하나의 재미난 거는 이 판단의 근거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예. 거죠. 모사드 입장에서는 3대 5판 중에 하나인 신정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네. 봉기를 일으킬 거다. 네. 그런데 봉기를 일으키려고 나올래도 폭탄 맞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책임론, 전쟁이 장기화되는 책임론을 둘러싸고 모사드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지금 쉽게 말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 3대 5판, 지금 외신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쪽의 정보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잘못된 정보로 개전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쪽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워싱턴을 설득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2주면 전쟁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일어나서 신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친미 국가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논리에 사실은 귀가 혹했거든요. 사실은 뭐 2주면 핵탄두가 완성된다라는 핵물질의 임박성, 그 임박성을 가지고 국제정치학에서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임박한 위협이냐 미국에 임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학계는 얘기죠.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정보 당국자가 나와서 임박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보드 국가안보국장이 나와서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라는 아주 아리송한 말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 문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메네이는 폭사했지만 모주타바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란 문제가 미국이 원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종전협상은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원유 수급이 원활치가 않으면서 나프타 이 재고가 3주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LG화학의 여수 2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 나프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나프타는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이제 우리가 포장지라든지 어떤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체 생산량, 소비량의 다 우리 자체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협이 어느 정도 봉쇄가 되면서 이러한 공급망 차질이 지금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이 나프타에 관련 산업업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주 혹은 어떤 뭐 재고가 조금 있는 부분에서는 뭐 몇 개월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식품업계라든지 화장품 업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료를 다 만들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판매는 완제품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사실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음료수도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금 뭐 비닐 사재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재고가 부족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지금 일부 공장의 셧다운,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멈추고 관련된 어떤 제품의 전체적인 차질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를 생산해서 가공하는 석유화학 어떤 업계에서도 어떤 이러한 위기들이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원유라는 게 섬유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4월에 오일 쇼크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는 진화에 나섰는데 어떤 논리로 진화를 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죠. 더 이상 위기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게 4월 위기가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는 수급 물량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IEA와 공조를 통한 비축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내 업계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따져봤을 때 수출을 봉쇄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것이 그렇게 여유가 뭐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미 정부도 어떤 위기를 격상을 시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네. 이제 유발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그 자체보다도 이제 이 위기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얘기해 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남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유예입니다. 이제 5일이 또 다가올 텐데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5일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감히 단언할 것 네. 같습니다. 4월의 첫째 주, 둘째 주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프타 얘기를 청 교수님 하셨듯이 에너지의 수급에 지금 마지노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협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여전히 양측이 무력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도 자폭 드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2,500명의 해병대 병력을 지금 파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여기서 공습을 중단하는 그런 네. 조치를 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제 불안하고요. 뭐 여러 가지 6대 요구안, 15대 협상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만나기는 시작했구나 물밑에서. 그렇지만 뭐 서명을 하는 정도는 여전히 시간이 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다른 소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천수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 주식시장과 원유 선물 시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는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새벽 6시 50분. 본격적인 거래를 앞두고 갑자기 S&P 500 E-mini 선물에 대규모 주문이 쏟아집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지수 선물 상품으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방향에 돈을 걸 때 활용합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역시 평소보다 훨씬 활발한 거래가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겁니다. 당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소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1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과 협상 가능성을 밝힙니다. 순식간에 주식은 급등했고 원유는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물론 이른바 프리마켓의 경우 작은 거래도 크게 보일 수 있는 데다 우연히 거래가 늘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제 유가와 증시가 매번 출렁이면서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a negotiation tactic in that I don't see what the tactic is. I think it's just he's a very volatile person.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문도 퍼집니다. 중동 특사로 활동하는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의 투자회사 자산은 1년 만에 30% 가깝게 뛰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닷새간 유예하고 협상 의지를 밝혔지만 한쪽에선 예정대로 지상군 투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군 투입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연막 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 병력 2,200명이 오는 27일쯤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닷새가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이번에 보강된 해병대 병력은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전개할 수 있는 육군 신속대응부대의 배치 계획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82 공수사단의 한 개 여단을 포함해 3,00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2 공수사단은 핵심 시설 점령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병대가 섬을 장악한 뒤 이어서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작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초기 돌파에 강한 해병대가 상륙해 활주로 등을 복구한 뒤 장기 주둔이 가능한 공수부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이 압박용이 아닌 연막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분위기에서 3차 핵협상을 마친 직후 전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군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장기전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ocus and energy has to be in the swift de-escalation, but we've got to plan on the basis that it could go on for some time. 매일같이 돌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속에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YTN 유통환입니다.